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트너의 최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도산 절차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만약에 소득이 있으면 네. 누구나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만약에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런 네.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한 지 뭐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뭐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에는 이제 그 자체는 사실이니까 개인회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럼 법원에서 보는 네. 최근 취업은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어떤 이게 법률상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취업한 지 1개월 이내 아니면 또는 이제 근무 시작한 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보통 이제 최근 취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법원에서는 최근에 취업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 소득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왜냐면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그 회생 계획이라는 게 한 번에 빵 갖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짧게는 36개월, 뭐 길게는 60개월에 가까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갚아나가는 플랜이 이제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취업했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나? 이런 의심이나 어떤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신청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지속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좀 엄격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조건부 인가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입사한 첫 해는 급여가 제일 낮죠. 그 다음에는 웬만한 월급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36개월 동안 변제한다는 변제 계획을 인가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채무자의 소득은 당연히 갓 입사한 사람이었으니까 매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러면 늘어나는 것만큼 소득 신고를 법원에 알려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제에 더 많이 투입해라 이런 조건을 부과시켜서 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좀 큰 특징이 아닐까요? 일종의 숙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도 숙제가 생기더라도 채무자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법원에서는 최근 취업이라는 거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이니 그런 숙제를 하면서도 이행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최근 취업한 채무자는 조금 네. 엄격하게 본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보전 권고라는 것도 이제 엄격하게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좀 디테일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 상황을 좀 가정해 보면 원래 내가 월급 500만 원 받던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서 5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면 너무나 변제금이 많이 투입돼야 되니 아는 지인의 회사에 취업하면서 나 외관상으로 급여를 300만 원만 받는 걸로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행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법원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 취업의 경우 법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직장에 입사하게 된 것이냐 그리고 주어진 업무는 무엇이냐 그리고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은 어떻게 되냐 뭐 근무 사진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술서나 기타 첨부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소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도 시간은 계속 가잖아요. 뭐 개시 결정 나고도 한두 달, 두 달을 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적정한 시점에 지금까지 받은 한 3개월 정도 내에 급여 명세를 한번 내봐라.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 명세에 더해서 실제로 회사에서 월급에 들어온 계좌 내역을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도 보정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어떤 보정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채무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관련해서 대표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입사하게 된 경위가 어떻고 채무자가 하는 업무는 어떻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그 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달라. 또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부터 보정서를 제출한 날까지 채무자가 지급받는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원, 전징수영수증 그리고 급여가 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해달라. 뭐 이런 보정 권고를 실제로 받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아직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네. 월급도 받지 않았어요. 네.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저희 경험에 비춰볼 때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를 낼 당시에 나 향후 취업할 것이다 해서 내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드문 것 같아요. 적어도 취업한 지 하다못해 뭐 일주일 정도라도 됐을 시점에는 보통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하시거든요. 그럼 그 경우에는 결국엔 증명할 수 있는 게 근로계약서뿐이에요. 근데 사실 근로계약서라는 거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문서잖아요. 어디 공적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나쁘게 말하면 얼마든지 그냥 허위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내더라도 그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거는 공적으로 신고돼 있잖아요. 뭐 법인의 대표자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라도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주한테 정말로 이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실제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서를 써달라 이런 거를 요구해서 확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일단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좀 매우 세부적이고 이런 어떤 점들을 소명할 필요는 있겠죠. 그럼 가능은 하지만 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그렇죠. 말씀이니까요? 가능하지만 숙제가 많다. 네. 그럼 혹시 이렇게 네. 최근에 취업하신 분들 중에 개시 네. 결정을 받으신 분들의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가지 사례 뽑아봤어요. 인천지방법원 사례하고 상업회생법원 사례인데 네. 먼저 인천지방법원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사실 그 원금 보장한다는 코인 관련해서 좀 일종의 사기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갑자기 뭐 한 번에 뭐 7, 8천만 원 가까이 투자하셨다가 손실봐가지고 갑자기 이제 채무를 막다게 지신 경우인데 연세는 한 74, 5년생 정도 되시고 취업하신 지는 한 2달 정도 되셨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신청 들어갈 때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 월 소득액이 한 170, 80만 원 정도 되셨고요. 총 채무액은 1억 원이 조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 채무 원인은 결국에는 이 투자 사기를 당해야 해서 그로 인한 피해미 그로 인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생활고 생활비 이런 명목인데 여기서 이제 취업한 지 2달밖에 안 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법원에서 좀 소명을 많이 요구한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어떻게 보정해 나왔냐면 뭐 이제 인가를 받을 때 조건부 인가를 결국 받았는데 뭐 직장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또 법원에 사실 신고해야 되고 소득 변동이 있으면 법원 변동 내역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 인가를 받았는데 대단히 잘 받으셨어요. 이분은 원금 20% 해가지고 36개월 변제하라고 해서 다행히 그 변제 계획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인가돼서 좀 도움이 되었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정리요구를 말씀드리면 서울회생법원 사례는 82년생 남성분이셨고요. 이분은 취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셨어요. 또 월소득도 180만 원인데 총 채무액이 1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 당시에 원리금 합계가 1억 원이었는데 그 중에 사실 실질적으로 불어난 이자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사실 전형적으로 내가 돌려막기로 해결할 수 있겠지. 이번만 넘기면 되겠지. 이번만 넘기면 되겠지 하다가 정말 이자가 원금보다 조금만 더 지났으면 오히려 훨씬 초과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분은 특히 또 개인생을 한번 신청하셨었는데 변제계획도 인가도 받으셨고 근데 이제 결국엔 수용을 못 하셔가지고 절차가 폐지돼가지고 재신청 들어가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취업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주한테 협조해서 뭐 소득증명서도 내고 뭐 사업주 확인서도 내고 그 다음에 신청 시부터 인가 시까지는 저희가 시간적 간격이 몇 개월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주 협조 아래 소득증명서 같은 걸 계속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이분도 재신청이었지만 그래도 36개월간 얼마씩 해가지고 총 변제율 총 채무금의 24%라는 아주 좋은 결과로 인가받아서 개시결정 받고 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